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서울 강남의 집값이 4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값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3% 떨어지면서 6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이 가운데 눈에 띄는 점은 4주째 보합을 지켜오던 강남구의 아파트값이 0.01% 떨어졌다는 겁니다. 부동산원은 매수세가 위축된 가운데 청담과 도곡동 위주로 매물이 적체되면서 가격이 하락으로 전환됐다라고 분석했는데요.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 역시 얼어붙는 모습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도 커지실 텐데요.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신데요.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의 시그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8504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속 시원하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더 이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요. 오늘도 굉장히 빠르게 또 정확하게 진단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봅니다. 끝번호 3145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딸아이가 사회 초년생인데요. 현재로서는 청년 전세 대출을 받고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요즘 깡통 전세가 많다고 해서 불안한 마음에 자문을 구합니다. 대조동 6-19번지 미래하임 아파트 502호고요. 보증금은 2억 8천만 원입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전세로 들어가도 되는 건지 좀 불안한 마음을 해소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전국적으로 현재 지금 깡통 전세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죠. 일단은 그 지방에 있는 소형 아파트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신축 빌라들에 있어서 깡통 전세에 대한 피해가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런 아파트나 아니면은 지금 빌라,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사회 초년생들 아니면 신혼부부들이 많이 입주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부동산 시장 측면에서는 그 부동산 시장에서는 사회적 약자 개념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걱정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그 첫 번째로는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본인께서 직접 매매가 대비 전세가에 대한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발품하셔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 이게 두 가지가 포커스입니다. 자, 보통 보시는 대로 전세 계약을 할 때 우리 저 어머니 같은 경우에 딸아이 분이 전세 계약을 할 때 일단은 그 공인중개사분한테
보증보험에 대한 가입 협조를 부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계약서 발행 시에 보증보험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약사항에 꼭 보증보험의 거절 시에는 계약금이 전액 환불 조건으로 계약서를 발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적절한 매수가와 전세가는 본인들께서 지금 현재 대조동 은평구죠. 주변에 한 3군데에서 적어도 5군데 정도는 돌아다니면서 전세가와 매수가 비슷한 물건들의 어떤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지금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말씀을 해드렸고, 일단 그러면 전체적으로 본 물건에 대해서 매수가와 매매가와 전세가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자, 대조동 6-19번지 일반 상업지에 들어가 있는 공동주택입니다. 자, 보신 대로 2014년도 신축 물건은 아니에요. 다행히 14년도에 준공이 완료됐고요. 38세대 9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는 14층짜리 건물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 평수대가 있는데요. 전체로 봤을 때 9평부터 20평대까지 주요 평수대가 지금 분양 면적 12평, 전용 면적 9.26평이 지금 메인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전세가 대비 지금 매매가가 3억, 그리고 전세가가 2억 6천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의뢰하신 거는 2억 8천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매매가는 3억대 초반에 형성된 걸로 좀 보여지고요. 지금 거래가를 봤을 때 2021년도 5월달, 작년도 한 1년 전에 매매된 게 3억, 그리고 2021년도 2월달에 거래된 게 3억 500에 거래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매매가는 3억대 초반이라고 보셔야 되고, 전세가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가 지금 2억 6천입니다. 지금 2억 8천으로 들어가신다고 하게 되면은 요 평수대에서는 최고가인데, 일단은 걱정이 되실 거예요. 주변에 일단은 지금 비슷한 물건들, 준공연수가 비슷한 물건들의 전세가와 매수가를 먼저 확인하시고, 적정하다고 판단이 드실 경우엔 공인중개사분한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특약사항을 꼭 넣어서 계약서를 발행하신다고 하게 되면 좀 더 안전한 거래가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걱정되시는 부분이죠. 이 깡통 전세에 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알려드렸으니까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고 꼭 활용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전세 가격에 대해서도 조금 더 발품을 파시면서 명확하게 판단 이후에 좀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요.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끝번호 6267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전남 여수시 국동 중앙아파트 4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도 시기와 재개발 가능성 문의드리고요. 전남 광양시 광야읍 인동리 414-7번지 상가 건물이고요. 지하 1층과 지하 3층을 보유하고 있는데 매도 시기가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전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고 또 광양에는 상가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이 부동산들의 앞으로 전망을 좀 체크해 볼까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전세금 반환 보증에 대한 게 하도 이슈가 돼서 지금 일단은 채택을 했고요. 네. 자, 이 지금 상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좀 들어왔던 상담인데 지금 못 해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상담을 지금 시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여수, 위쪽에 순천, 그리고 바로 옆에 광양시 지역이 최근 6월 30날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발표가 6월 30일 났고 정확하게 해제된 날짜는 시점은 7월 5일부터 비규제 지역으로 지금 이제 해당이 된다라는 내용 때문에 일단은 이 내용을 좀 상담을 채택을 했고요. 자, 보시는 대로 두 가지를 질문하셨어요. 지금 여수시에 있는 중앙아파트를 4채를 갖고 계시답니다. 4채.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오래된 건물 같아요. 재건축에 대한 어떤 호재가 어떻습니까? 전망에 대한 걸 물어보셨고요. 자, 광양시, 순천 옆에 광양시의 광양IC 인근에 지금 상가 건물을 문의를 하셨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여수시에 있는 아파트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세 필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 가격대가 4천만 원대 중반에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저렴한 지금 저층 아파트입니다. 저층 아파트로서 지금 거래 연도가 나는데 실거래가 한번 볼까요? 세대수, 토지면 준공연도 89년도에 현재 지금 지어진 아파트로 한 33년 정도 된 아파트고요. 재건축 연한은 지났습니다. 약간 지금 해변가를 보면서 해안을 볼 수 있는 언덕에 있는 아파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7개 동으로 400세대입니다. 400세대. 자, 그러면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재건축 향후 전망이 어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이 아파트가 지금 들어가 있는 토지에 대한 용도가 어떠냐, 용적률이나 그리고 대지 지분의 비율이 어떠냐에 대한 걸 항상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4,473평입니다. 전체 토지 평수가. 그리고 용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고요. 제1종 주거지역입니다. 제1종 주거지역. 저층 아파트 5층까지 지어져 있는 1종에 맞춰서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자, 그러면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까 4,700평이라 했죠. 4,700평. 4,700평을 400세대로 나누게 되게 되면 약 대지 지분이 11평 정도가 부여가 됩니다. 또한 제1종 일반 주거지로서 5층까지 지을 수 있는 종상향이 2종까지는 돼야지 사업성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대지 지분이 약하고요. 재건축 단지로서 용도 지역이 제1종으로서 종상향이 되어야지 사업성이 나온다. 좀 더 본 물건에 대해서는 재건축에 대한 어떤 희망이 조금 더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해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상가입니다. 자, 본 상가 같은 경우에 광양시죠. 광양시에 있는 상가로서 지금 로타리 쪽에 붙어 있는데요. 자, 본 상가 같은 경우에 SO 지금 보시는 대로 위치가 좀 안 찍힙니다. 예, 찍혔네요. 417번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고요. 일반 상업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지 평수가 69평, 70평이 안 되고 약 연면적이 224평입니다. 1989년도에 지어졌고 약 3층짜리 건물인데요. 본 건물 같은 경우에 건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3층짜리 지하 1층에서 3층짜리 큰 대로변에 붙어 있는 상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본 상가 같은 경우에 언제 매수하신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본 상가의 임대차 공실 없이 잘 끌고만 갈 수 있다고 하게 되면 본 상가는 좀 더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신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좀 괜찮은 위치에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들고요. 상가는 좀 더 보유. 국동 아파트는 재건축에 대한 희망은 종상향과 대지 지분의 비율 때문에라도 좀 더 한번 매도를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전라남도 광양시 그리고 여수시에 위치한 부동산들 좀 전망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매도 타이밍 잘 잡아보시고요. 상가는 조금 더 보유해도 괜찮겠다라는 긍정적인 전망까지 함께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부동산을 여러 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규제가 또 완화되고 정책이 변화되면서 매수 매도 타이밍 다시 한번 고민이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그에 대한 해답들 계속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전화와 문자 편하게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끝번호 7622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산 1번지와 산 2-1번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네요. 이번에는 토지에 대한 전망이 궁금하다라고 보내주셨고요.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지는 어떤 토지인가요? 본 토지 같은 경우에 작년도죠. 가장 이슈가 났던 부동산 대장지구입니다. 자, 대장지구. 네. 대장 도시개발구역 우측에 있고요. 위쪽으로는 판교신도시입니다. 아래쪽으로는 우측으로는 분당 1기 신도시 분당
정자역이 붙어 있고요. 인근이고요. 아래쪽으로는 성남 낙생 공공택지지구 위에 있는 가운데 쪽에 있는 임야입니다. 임야인데 위성사진을 한번 볼까요? 위성사진을. 자, 전반적으로 지적을 한번 끄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측은 분당 신도시, 좌측은 판교 대장지구, 위쪽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판교 신도시, 아래쪽으로는 낙생 공공택지지구인데 태봉산과 진제산 산줄기 위쪽에 지금 있는 임야입니다. 자, 그러면 본 토지의 한번 특성을 보겠습니다. 현재 1번지 같은 경우에는 2,340평 정도 되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문의하셨던 2-1번지 같은 경우는 한 6,000평 정도 돼서 약 10,000평가량의 대단지 토지인데 본 토지 같은 경우에 토지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지목은 임야고요. 보전 녹지지역, 도시지역 내 보전 녹지지역 토지입니다. 자, 본인이 전부 다 소유하고 있고요. 본 토지 같은 경우는 1983년도 굉장히 오래 보유하셨죠. 거의 한 20년 가까이 보유하셨, 30년인가요? 40년? 40년 가까이 보유하신 토지입니다. 답답하시겠죠? 답답하시겠죠? 자, 그러나 양쪽으로 신도시가 들어왔는데도 본 토지 같은 경우는 아직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 토지를 개발을 하려 한다 하더라도 토지는 맹지입니다. 산 위에 있는. 또한 급경사입니다. 경사에 있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어느 시자체든 간에 경사, 임야 같은 경우에는 인목 축축도와 그리고 경사도에 따라서 개발 가능성이 틀려집니다라고 말씀드린 급경사로 나옵니다. 다 토지는 부정형이고요. 또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거래도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자, 본 토지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판교 대장지구의 인근에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개발 압력이 몰려올 때까지는 본 토지 아직은 오래 기다리셨지만 좀 더 장기 보유하시는 게 답이 아닐까라고 아쉽지만 그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토지를 직접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기에도 좀 여러 가지 입지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오래 보유하셨는데 조금 더 그 타이밍을 기다려 봐야겠다라고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갑니다. 여러분들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 점점 더 커지는 시기입니다. 우리 부동산 뉴스를 찾아봐도 계속해서 부정적인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참여 방법 보고 오시죠.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8504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도 서울의 강남마저 집값이 하락했다라는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그동안 인기를 끌고 있었던 오피스텔 역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경기 이런 수도권에서는 가격이 그래도 꾸준히 오르는 반면에 인천과 지방에서는 그 열기가 점차 식어가고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특히나 면적이 좀 좁아서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는 그 효과가 좀 작은 소형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짙어지는 모습이다라는 분석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판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계속해서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고요.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그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끝번호 3570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남과자동 2015년에 조성된 DMC 파크뷰자이 84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세를 주어서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황인데 사정상 집을 팔고 싶어요. 단지에 매물도 많이 나와 있고 거래도 없고 실거래가도 많이 내려갔습니다. 아직 여유는 있는데 어느 시점에 매도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저는 1주택자입니다. 라는 문자입니다. 거래 절벽과 그리고 가격 하락이 겹친 상황에서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자, 이 시청자님의 상담을 제가 택한 이유가 뭐냐면 일주일 전인가 신혼부부 아는 지인을 통해 서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네. 자, 그분들이 이 아파트의 25평을 이 가격에 매수를 하고 싶은데 많이 모자랍니다. 연끌을 해도 될까요? 라는 상담을 했었습니다. 네네. 자, 이 시청자님은 매도를 걱정하시고요. 우리 사회초년생인 신혼부부들은 매수를 걱정을 하고요. 각기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부동산 전략은 상이하다. 그 포인트를 항상 유념하시고 이번 시장을 보셔야 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33평 아파트입니다. 현재 지금 보고 이 시간대 그 생방송인데 현재 이 아파트만 보고 있는 분이 지금 거의 한 150명이 넘습니다. 따로 지금 이 방송 보시면서 열어보시나 봐요. 자, 34평대 아파트고요. 4,300세대입니다. 서대문구 내에서 나름대로 가장 큰 대장단지입니다. 가자역을 도보권으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본아파트 같은 경우에 4,300세 들어서 33평만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13억 4천 실거래가입니다. 지금 호가가 13억대가 꺾였다는 얘기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아파트 같은 경우에 1년 전 대비해서 약 8% 정도가 지금 하락돼 있습니다. 이 평수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8년차밖에 안 된 아파트지만 본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8%가 떨어져 있는데요. 우리 1주택자입니다. 시청자님께서. 일단은 어느 시점에서 매수하신지는 모르겠지만은 3년 전 대비해서 약 55% 정도가 올랐습니다. 본아파트 같은 경우에. 약 2년 대비해서 한 20%가 올랐고요. 현재 1년 대비해서 약 8% 정도가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6개월 대비해서 약 3% 정도가 하락을 했고요. 그렇다고 하면 1주택자가 지금 비과세 양도세 발행이 12억까지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신혼부부 25평 들어가실 분한테는 요 시점까지, 요 금액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대로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나름 가장 유리한 거는 최고점에서 내가 팔 수 있는 시점에 최고점에서 팔아야지, 매도해야지 양도 차익에 대한 수익을 벌 수가 있는데 현재 지금 하락장에서는 되도록이면은 매도는 빠르면 좋다. 단 매도 타이밍을 사정상 늦출 수 있다고 하면 내년 5월 이후, 6월 이후 다주택자 물건에 있어서의 혜택이 없어지는 그 시점까지는 기다리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전반적으로 1주택자들이 걱정하는 그리고 갈아타기 하는 걱정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가격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17년도부터 18, 19, 20, 21년도 제가 보는 시점에서는 향후 지금 하락장에서는 21년도의 가격은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20년도, 21년도에 그 폭등했던 전국적으로 폭등했던 가격들은 생각 접어두시고 20년도의 금액을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게 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아닐까라고 정리해드리면서요.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나름대로 지역적으로는 대장주지만 본인의 사정상 매도를 하신다고 하게 되면 빠르게 아니면 다주택자 물건이 혜택이 종료되는 내년 6월 이후에 매도를 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가격이 조금씩 하락하는 분위기이다 보니까 보유자들의 매도 타이밍과 또 매수자들의 타이밍에 좀 차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의 상황에 맞춰서 매도 타이밍을 현명하게 잘 선택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4331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인천시 부평동 751-136번지 무궁화 빌라 13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아서 상담 가능할까요? 아유, 그럼요. 어느 것이든 가능합니다. 자, 이 동네 저가 빌라로 대한민국에서 최고 저렴한 곳입니다. 현재 1,000만 원에 50만 원 임대 중인데요. 매도 여부가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와,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저렴한 곳 맞나요? 약간 본인의 어떤 낮춰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지역 대비, 네. 용도 대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저평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요. 저평가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께서는 겸손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자, 1호선 부평역과 인천 1호선과 거리가 350m예요. 350m. 또한 본 토지의 용도 지역은 다세대가 들어가 있지만 준주거 지역입니다. 준주거. 상업지보다는 약간 아래, 일반 주거지보다는 위 개념인 준주거 지역, 좀 더 개발 행위가 넓은 폭으로 개발할 수 있는 준주거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건물인지. 자, 여기 있네요. 무궁화 빌라. 요 건물이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건물로 보여지고요. 전반적으로 외관상으로는 깔끔해 보입니다. 오래돼 그렇게 그다지 주변이 낙후되어 있는 지역까지는 안 보여지고요. 그럼 노후도는 제가 볼 때는 그다지 높지 않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드는데, 자, 그러면 본 건물의 개별적인 특성 보겠습니다. 자, 준주거 지역에 포함되어 있고요. 1992년도 역시 92년도 아직은 노후도가 그다지 높진 않은 지역의 지금 건물입니다. 19세대고요. 지금 4층짜리 건물입니다. 자, 본 건물 같은 경우에 실거래가가 지금 최근 게 15평 쪽에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21년도 작년도 12월 달 그리고 10월 달에 거래된 게 1억 3,500 정도에 지금 거래가 됐고요. 지금 건물 같은 경우에 1억대 초중반에 형성되어 있는 건물을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인천 부평동 지역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저렴할지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최저가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는데,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 용도 지역이 준주거 지역으로 좋고요. 또 역세권의 500m 이내의 거리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매도보다는 보유가 여건이 가능하시다고 하게 되면 지속적인 보유가 답이 아닐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주변 물건들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물건이다 보니까 조금 답답하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빌라의 입지가 괜찮습니다. 때문에 지금 당장 매도보다는 조금 더 보유를 해보자라고 또 긍정적인 전망도 함께 체크를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고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부동산 시그널로 문자,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요. 끝번호 4800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확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남 해남군 송지면 송오리 532-30번지 996평을 평당 50만 원에 매도를 한다고 하는데 매입해도 될까요? 또 이 지역에 펜션은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거든요. 자, 이번에도 토지에 대한 전망을 체크해 볼 거고요. 이 매수 가격이 적당한지, 그리고 펜션을 좀 지어서 활용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런 활용이 가능한 땅일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본 토지의 위치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해남 우리 땅끝 마을 네. 얘기하죠. 땅끝 마을. 이 주변에 가게 되면은 펜션도 땅끝이라는 명칭들이 많은 지역의 지금 토지입니다. 네. 자, 그 진도군, 그리고 보시는 대로 아래쪽에 해남군 밑에 쪽으로 노화도 위쪽에 지금 위치해 있는 해안가 쪽에 있는 토지로 지금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본 토지 같은 경우에 개발이 가능해서 내가 펜션을 운영할 수 있을지, 과연 지금 평당 50만 원이 적당한 가격인지를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본 토지 같은 경우에 이 파란색 쪽은 현재 지금 바닷가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지적을 좀 지어볼까요? 땅끝 황토나라 테마촌 인근에 현재 지금 위치해 있는 토지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우리 토지 한번 보죠. 자, 본 토지의 임야입니다. 임야로 돼 있죠. 여기서 이쪽에서 봐야 좀 잘 보여. 2차선 도로에 접도구역에 현재 지금 도로에는 접해 있는 걸 보여지고요. 접도구역이 어느 정도 지금 저촉되어 있는, 포함되어 있는 땅으로 보여지는데요. 멀리 지금 바닷가가 보이고 주변에 지금 보시는 대로
농어촌 지역에 있는 토지의 형태를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토지의 특성 보겠습니다. 996평이고요. 현재 지금 본 토지는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개인이 소유하고 있고요. 자, 토지 계획관리 공유인수 없고 2020년도 12월 29일 날 소유권이 변동이 됐습니다. 도로에는 소로 한 면 접해 있고 완경사입니다. 자, 그런데 용도상 본 토지는 도로에 접해 있고 계획관리 토지이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는 해남군청 건축가와 그리고 산직과에다 연락하셔서 건축이 가능한지를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2020년도 12월 29일 날 거래가 된 가격이 996평에 8천만 원입니다. 8천만 원. 그러면 996평을 8천만, 1000평이라 치고 8천만 나누게 되면 평당 8만 원에 매수한 토지를 불과 1년 6개월 만에 평당 50만 원, 996평이면 평평 잡고 5억에 매도. 가격적으로 뭔가 크게, 제가 볼 때는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크게 물음표가 그려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변의 토지에 대한 시세 확인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토지의 가격적인 부분에서 정말 단기간에 굉장히 큰 폭의 지금 상승을 보여줬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건지 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관련 기관을 좀 방문을 하셔서 정확하게 이 토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끝번호 4329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노원구 화랑대 입구역 아파트에 2년 6개월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세 8억에서 9억 원 정도인데 계속해서 보유를 할지 아니면 매도를 하고 2년 후에 다자녀 특공 70점으로 서울 경기 지역의 청약으로 갈아타기를 하는 것이 옳을지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네요. 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 청약으로 갈아타기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지금 고민 중이신데 저는 이 문자를 보면서 궁금한 건 특공을 하려면 뭐 무주택자 뭐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되는 건가요? 매도를 하고 2년 후에 청약을 하신다고 해서. 특별 공급은 무조건 무주택자만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무주택 기간도 점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청약 점수가 일반 청약이 몇 점이죠? 84점이죠. 84점. 네. 네? 84점 얘기하게 되면 항상 제가 그 대통령 선거 때가 기억나가지고. 자,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특별 공급은 84점이 아닙니다. 100점 만점입니다. 달라요. 뭐냐면 신혼부부 특공에 대한 점수의 가점, 만점도 틀리고요. 특별 공급에 있어서 다자녀 특공에 대한 배점도 틀립니다. 지금 다자녀 특공에 있어서 100점 만점에 70점이 나온 높은 점수입니다. 지금 무주택 기간을 2년만 가서 그러니까 1년 이상이게 되면은 10점이라는 게 부여가 되거든요. 점수가. 그러면 그 점수를 받아서 70점이 된다는 거는 다른 쪽 청약 기간이나 다른 그 아이들 6세 미만의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요. 가점이 있기 때문에 70점이 충족한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높은 점수인데 그러면 현재 지금 가지고 계시는 아파트 화랑대 입구역만 말씀하셨지 금액만 말씀하셨지 어떤 아파트는 정확하게 명시를 안 하셨어요. 그런데 본 아파트를 시세가 8, 9억입니다 하는 아파트가 화랑대 입구에 공릉 9단지 청소라고 위쪽에 두산 힐스빌 아파트가 8, 9억대 아파트입니다. 요 아파트가 아닐까 지금 판단이 들고요. 보시는 대로 지금 6호선 화랑대역 입구 바로 인근에 지금 자리 잡고 있고요. 입주 시기를 보겠습니다. 공이 둘 다 2000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약 23년차 됐고요. 세대수 보겠습니다. 약 지금 두산힐 같은 경우에는 500세대가 넘어가고 한 579세대 그리고 지금 청솔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0세대, 300세대가 조금 못 미치는 297세대, 300세대 거의 한 570세대 정도의 중저단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전체도 평당 가격 볼까요? 청솔 아파트가 2,792만 원,
그리고 두산 힐스가 2,697만 원입니다. 자, 공이 23년 차 된 아파트, 역사에서 붙어 있는 아파트라.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고민 안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근데 이 시청자님의 고민 굉장히 높게 사고 싶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걸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킨 다음에 나중에 살까 이런 고민보다는 굉장히 수준 높은 고민입니다. 그래서 보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저는 지금 이 어느 정도 대출이 깨지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정도 시세에 매도를 하시고 지금 현재 청약시장, 청약시장도 약간 지금 그 들끓었던 게 약간 식고 있죠. 이 정도 금액이라고 하면 3기 신도시의 특공은 제가 볼 땐 충분하고요. 경기도권에. 그리고 서울권으로 들어와서 동대문구, 성북구, 동대문구와 성북구를 딱 얘기하면 아 어디 구역이가 딱 나오실 거예요. 구역 그리고 좀 점수가 빡빡하긴 하겠지만은 강동구에서도 한번 대단지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본 아파트에 있어서 청약 전략, 내가 정확하게 휘두를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한번 갈아타기, 청약으로 갈아타는 전략 제가 볼 땐 추천드린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부동산 시장을 잘 파악하고 계시고 현명한 전략가가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청약 점수의 메리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약으로 갈아타기 찬성 의견 드렸습니다. 꼭 이 청약의 기회 꼭 잡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은요. 끝번호 7120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확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시 운양동 한강신도시 푸르지오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향후 전망과 매도 시점은 언제로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이네요. 이번에는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향후 전망 어떨지 체크해 볼까요? 네,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한강신도시, 요즘 김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은 문의를 해요. 사실 많은 문의를 합니다.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지금 24평, 25평대 중소형 면적만 단일 평수로 있는 아파트입니다. 약 전체 세대수가 약 800세대가 넘고요. 10년차 아파트고요.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24평, 본 아파트도 지금 현재 한 130명 정도가 지금 보고 계시네요. 자, 24평, 25평 지금 4억대, 5억대 초반에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로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격대가 지금 최고가 대비해서 현재 한 1,500 정도, 1,000에서 1,500 정도가 좀 꺾여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21년도는 제껴두라고 말씀드렸죠. 21년도 제껴두고 20년도와 평균했을 때 제가 볼 때는 그 시점 대비해서 좀 더 소형 평수가 안정적이지 않을까 좀 판단이 드는데요.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김포 골드라인의 운양역 그리고 장기역, 운양역과 장기역을 양쪽으로 한 700m, 800m로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중간에 위치해 있고요. 주변에 뭐 학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그 인근에 형성되어 있고 바로 뒤쪽으로 운양동 카페거리 그리고 모담공원에 있어서 공세권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주택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주택수에서도 전략을 달리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보험 물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중소형 평수로서 또 어려운 시기에 안정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좀 더 보유하고 가신다 하더라도 좀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의 아파트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가고 있고 질문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부동산 시그널에 시그널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에 대한 확실한 방향성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으로 확인할 건데요. 끝번호 7622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천리 3-305-19번지 210평과 공주시 이인면 목동리 4-8번지 289평 그리고 화성시 향남읍 방충리 232-9번지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어요.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 지금 토지를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좀 살펴볼까요? 자, 이동읍 네. 천리입니다. 네. 천리 토지.
현재 지금 옆에 세연 CC 골프장과 주변에 지금 이동읍 내 도심이 형성되어 있는 토지의 지금 위치를 보이고 있고요. 자, 여기도 한번 위성사진 한번 볼까요? 자, 전반적으로 도심 지역의 서측으로 임야가 고란산이 있고요. 고란산 줄기에 있는 임야로 보입니다. 바로 지금 동측으로는 골프장이 형성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본 토지 같은 경우에 어떤 용도를, 자, 제가 토지를 하면서 요즘에 지금 토지 계속하면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지금 안 열었어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꼭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열어서 용도적으로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일단 시간상 제가 이 사이트에서 지금 토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식으로 지금 꼭 시청자께서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토지임을 열어서 꼭 확인하시라라고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자, 토지 보겠습니다. 자,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자연녹지에 2,864평 토지입니다. 자, 본 토지 같은 경우는 지금 2,640 임야고요.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림이고요. 자, 개인으로 되어 있는 공유인수가 2,864평 안에 35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맹지고요. 급경사고요. 주변에서 말씀드린 대로 개발 압력 그리고 내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보유가 답일 거라 생각이 들고 만약에 온다 하더라도 제가 인풋 대비 아웃풋을 말씀드렸는데 본 토지 같은 경우에 수용이 돼가지고 내가 들어가 했던 초기 비용에 어떤 감정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도 한번 물음표를 그려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겠고요. 자, 이동읍 천리까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엔 공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황나무 방충리까지 왔는데요. 방충리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방충리 같은 경우에 본토지 같은 경우에 지금 잘게 쪼개져 있습니다. 방충리, 향나무 방충리 제가 볼 때는 본토지 같은 경우에 서해선 전철 역사가 생긴다는 어떤 호재를 가지고 매수 권유를 받지 않았을까 판단이 들어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 본토지 같은 경우에도 70평이고요. 토지가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토지를 한번 볼까요? 70평의 지목은 전이고요. 공유인수가 여기도 10명입니다. 맹지고요. 평지지만 맹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본토지 같은 경우에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토지와 비슷하게 내가 이 일대의 역세권으로 개발이 된다 했을 때 내가 들어갔던 초기 비용에 있어서 과연 그만큼의 보상이 나올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 제가 하다가 지금 지워졌는데 목동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목동리 토지입니다. 2인면 목동리고요. 본 토지 같은 경우엔 제가 볼 때는 매수하실 때 공주시 2인면에 호남선 KTX 공주 역사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호재를 가지고선 제가 볼 때는 매수의 권유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본 토지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어떤 토지인지. 자, 본 토지입니다. 농경지의 임야와 농경지가 혼재되어 있고요. 본 토지 같은 경우 뭐 그렇게 높진 않지만 완경사로 보이지만 도로와 접해 있지는 않은 걸로 보이는 토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개별적인 특성 들어갑니다. 자, 이면 목동리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비도시 지역 내의 토지입니다. 약 2,700평이고요. 생산관리지역 공유인수가 여기도 지금 동일하게 공유인수가 19명입니다. 또 맹지고요. 완경사지만. 자, 전반적으로 나름대로의 주변에 호재가 있는 토지를 매수를 하시긴 하셨지만 개별적으로 맹지다 보니까 개별 자체적인 개발이 힘들고요. 두 번째는 공유인과 함께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더 자체적인 개발이 쉽지 않은 토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전반적으로 본 토지 3개의 토지 모두 제가 볼 때는 좀 더 장기적으로 오래 좀 보유하시는 게 아쉽지만 답이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내가 개인적으로 이 토지를 어떻게 활용하기보다는 이제 주변의 환경들이 내 토지의 가치를 끌어올려줘야 하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보유 의견 드렸어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요. 끝번호 0127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확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현대아파트 28평을 보유하고 있고요. 실거주 2년 차입니다. 계속 보유를 해야 할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할지 전문가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네요. 자,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에 위치한 현대아파트입니다. 향후 전망 체크해 볼까요? 자, 지금 안 열려 있어서 다시 열었거든요. 사사동 현대. 네, 잠깐만요. 28평 보유하고 있죠. 실거주 2년 차. 자, 본 아파트입니다.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안산시와 수원시, 뒤쪽으로는 화성시 경계에 있는 안산 상록구 끝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토지에서 가까운 역사가 4호선 반월역이기 때문에 마을버스로 좀 이용을 해야 되고요. 마을버스로. 본토지 같은 경우, 본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 28평대, 24평, 28평, 32평 중에서 28평을 지금 현재 2년째 거주하고 계시고 보유하고 계시고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그거를 고민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 이거 같습니다. 지적으로 한번 들어갈까요? 위쪽에 42번 국도 위쪽으로 3기 신도시인 의왕, 군포, 안산 공공택지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중에 가장 늦게 지정이 된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수혜까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3억대 초반 2억 9천에 지금 실거래가가 됐죠. 2년 됐으니까 지금 2020년도 중반 정도에 매수를 하셨을 겁니다. 그때 가격이 한 1억 8천에서 1억 9천 정도에 형성이 돼 있었는데 약 1억 원 정도의 양도 차익을 가지고 옮기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세요.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주변에 이 지금 의왕, 군포, 안산 공공택지지구가 형성이 되려고 하게 되면 향후 앞으로 적어도 10년 뒤입니다. 10년 뒤. 그 10년 뒤에 이 아파트에 있어서의 어떤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따졌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만큼 수요가 많으냐. 주변 어떤 자연환경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좀 약하다. 약하기 때문에 본 아파트를 가지고선 장기적인 보유보다는 일단은 현재 지금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고 매도를 하시고 좀 더 생활 인프라가 좀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가셨다가 추후에 이 3기 신도시의 공공주택지구를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한번 답이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상담 빠르게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끝번호 9592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신반포 4차 30평대 투자 겸 해서 지금 시점에 매입하면 전망은 어떨지 궁금해서 문자 드립니다. 재건축도 아직은 불투명한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라면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자, 이번에 매수 문의인데요. 투자 목적으로 또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지금 매수할 타이밍이 괜찮을지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우리 상담한 것 중에 아파트 중에 제일 비싼 아파트입니다. 마지막에 제일 비싼 아파트로 마무리할 텐데요. 매수에 대한 얘기셨고요. 자, 본 아파트 신반포 4차 아파트 보시는 대로 지금 9호선과 7호선, 3호선의 트리플 역세권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초구 같은 경우에 항상 얘기했던 아크로 리버파크의 아파트 값이 1억이 올라갔다. 1억이 넘었다라고 했던 아파트입니다. 그 주변에 최근에 원베일리도 분양을 했었죠.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 단지로서 제가 볼 때는 신반포 4차 아파트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뭐냐면은 신통기에게 4차가 신청을 했었어요. 재건축을. 근데 이번에 빠졌습니다. 왜 빠졌냐? 자체적으로 진도가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추진하려고 빠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나쁜 게 아니라 좋아졌다고 볼 수 있어요. 현재 지금 조합 설립 인가가 지금 2019년도인가 말에 좀 떨어졌고 현재 지금 그 사업 시행 인가 중이기 때문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매수하신다 하더라도 충분히 어떤 그 호재가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현재 지금 아파트
신반포 4차 같은 경우는 9,600대입니다. 평당가가. 주변의 아리팍 같은 경우는 1억 2천대고요. 평당. 원밸리 같은 경우 1억 1,300대입니다. 제가 볼 때 본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재건축 아파트의 어떤 진행 단계이기 때문에 추후에 본아파트가 신축 아파트로 변했을 경우에 약 있는 그 이상의 가격대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잠재적인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면서 매수에 있어서는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되겠지만 현 시점에서 본 아파트의 매수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드린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면서 또 경제 상황들이 바뀌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또 다른 관점들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또 부동산 시그널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시각들, 새로운 정보들과 함께 해답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신 박성규 대표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시그널 계속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전화와 문자 편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튜브 실시간 채팅도 계속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토마토 집통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